요즘 암호화폐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하면서 말이죠. 암호화폐가 도대체 뭐길래 내 맘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암호화폐의 핵심인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암호화폐가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간단히 말하면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블록은 무엇이고 왜 체인으로 연결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온라인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면 A가 은행에 송금 요청을 하고 은행이 그것을 확인해서 B에게 돈을 입금시키는 거죠. 두 사람의 거래에 은행이라는 중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거래 장부를 쓰고 중앙 서버에 보관합니다. 이것을 중앙 집중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누군가가 서버를 해킹해서 장부를 바꿔놓으면 내가 은행에 맡겨둔 돈에 대한 거래 내역이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며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거래는 은행이 거래 장부를 보관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보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정보가 담긴 것이 블록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체인은 뭘까요? 거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을 하나의 블록에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의 거래를 모아 하나의 블록을 만들게 되고 그 블록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록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연결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새 블록의 첫 머리에 이전 블록의 암호값을 저장하는데 만약 이전 블록 어딘가에 위변조가 일어나면 이 암호값이 달라지게 되고 해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방식은 A가 B에게 송금을 요청하면 해당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되고 그 블록 정보가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면 참여자들은 그 거래 정보의 유효성을 상호 검증하게 됩니다. 참여자 과반수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거래 내역은 정상적인 장부로 확인되고 검증이 완료된 블록은 이전의 블록들에 연결되고 그 사본은 각 참여자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됩니다. 그러고 나면 A에게서 B에게로 송금 거래가 완료되죠. 이처럼 똑같은 거래 내역에 대한 장부를 여러 참여자가 보관하는 이유는 상호 보증에 의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킹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은행에서만 장부를 보관할 때는 해커가 은행 서버만 해킹하면 가능했지만 블록체인은 참여자 과반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장부 내용을 동시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거래 방식은 은행에서 장부를 보관해서 은행만 그 장부를 볼 수 있게 하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해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했다면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보안성을 높이고 은행으로 중앙 집중되어 있던 것을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탈중앙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래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봐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모두에게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데 거래 내역에 대한 보안성은 높이고 싶지만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거래 내역이 공개되고 함께 검증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방식이죠. 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남기고 이를 공유하느라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업이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참여자만 거래를 검증하고 승인할 수 있는 거죠. 참여자 수가 적다 보니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로 주목받다 보니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식자재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에 접목시켜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료 기록도 블록체인으로 저장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스마트 계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보낸 물건이 기업의 창고에 도착했을 때 IoT 센서가 이를 감지하면 결제 금액이 자동으로 송금되는 방식이죠. 에트리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키스티에서는 논문 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방형 동료 심사 시스템을 개발했죠. 이런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법 중 하나가 암호화폐인 것입니다. 2010년에는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구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거래가 있었던 날이 5월 22일이라 이날을 피자데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져서 대학교 등록금을 암호화폐로 받는 곳도 있고 직원 월급을 암호화폐로 주는 곳도 있죠. 테슬라의 경우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죠.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도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화.
확장성은 거래의 증대를 견딜 수 있는지, 보안성은 해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탈중앙화는 소규모 단위로도 효율을 낼 수 있는지의 문제죠.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데 한 개가 좋아지면 두 개가 나빠지고 두 개가 좋아지면 한 개가 나빠집니다. 이것을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플랫폼은 없고 거래의 특성에 따라 한두 개만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혁신적인 기술로 등장한 블록체인에도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생활에 혁신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블록체인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